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2019년 4월 24일 드디어 모두가 갈망하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영화관으로 직행하세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21편의 영화를 전부 본 사람이라면 벅차오르는 감동과 전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원래 저는 스포 없는 리뷰를 먼저 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스포 없이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냥 스포 리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은 영화의 상당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댓글도 보지 말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1년간의) 대여정을 마무리하는 작품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마블 영화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블 영화들은 영웅들의 무용담을 담은 이야기 같았지만 엔드게임은 인생에 대해 말하는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래서 액션보다는 스토리에 중점을 두었고 유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슬픔이 가득 배어 있었죠. 개개인의 스토리에 집중한 탓에 클라이막스까지 가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 시간이 지루하기는커녕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매 순간 경이로웠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만든 마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할 것 같다는 믿음 덕분에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었고 그런 세계에 다른 영웅들이 등장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또한 각 영화마다의 여운도 달랐습니다. 여운이 길다 짧다의 문제가 아닌 느낌의 문제였죠. 탄생, 결속, 분열, 패배, 승리, 죽음. 그동안 마블 영화를 통해 많은 여운을 느꼈지만 엔드게임이 남긴 여운이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요소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영웅과 인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한없이 강해 보이던 타노스가 어벤져스에 의해 허무하게 죽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에 영웅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영웅이 필요 없었고 괴롭지만 결국 사람들은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5년의 시간 동안 어벤져스를 위협하는 악당도 없었죠. In the 8 years since Mr. Stark announced himself as Iron Man, the number of known enhanced persons has grown exponentially. And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potentially world-ending events has risen at a commensurate rate. He's saying it's our fault? I'm saying there may be a causality. 토니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숨막히게 했던 외계 침략도 없었고 소중한 가족이 그의 곁에 있을 뿐이었죠. It's time for me to tap out. Maybe I should take a page out of Barton's book. Build Pepper a farm. Hope nobody blows it up. The simple life. You get there one day. 그토록 원했던 삶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토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평생 증오하고 살았던 배너와 헐크는 모두 타노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타노스에게 2번이나 패배한 셈이죠. 그 후 배너는 헐크를 질병이 아니라 치유제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직접 감마선을 쏴 프로페서 헐크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헐크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팬들도 있었고 그도 이전 일들을 잊고 웃으며 살고 있었죠. 지금까지 봐왔던 배너와 헐크와는 다르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분명 타노스를 죽인 건 토르였지만 제때 그를 처치하지 못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아스가르드 사람들과 지구의 작은 해안마을에서 살아가지만 토르는 현실을 부정하며 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역변한 캐릭터였죠. 바트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야쿠자를 몰살하기 시작했고 어벤져스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나타샤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스티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녀를 설득하죠. 하지만 양자 영역에 갇혀있던 스캇이 쥐의 도움으로 현실로 돌아오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시간여행이 대두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엔드게임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시간여행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거의 변화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칫 진부할 수 있는 설정에 이 같은 차별성은 저에게 색다른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아무튼 타노스에게서
잃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여행은 간절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톤이었죠. 시간여행은 두 번째 기회라는 스티브의 말에 토니는 지금 가족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라고 말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니도 잃은 것이 있었죠. 피터의 사진을 보면서 그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돌려본 시간여행 시뮬레이션이 성공하자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당신을 말리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어려웠다는 페퍼의 말과 마음 같아선 모든 걸 물속으로 빠뜨려 평생 잊고 살고 싶다는 토니의 말에 그러면 편히 잠들 수 있겠어? 라는 페퍼의 물음은 토니에게나 저에게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미래를 내다본 닥터 스트레인지는 타노스에게 승리할 단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이 죽기 직전에 타임스톤을 내어주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내다본 사실을 타노스는 몰랐기에 순순히 계획을 진행합니다. 마침내 우주의 절반을 날려버린 타노스는 자신의 과업을 마쳤다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그리고 네뷸라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과거의 타노스도 이걸 목격하죠. 미래를 목격함으로써 타노스는 달라집니다. 원래는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모두를 죽이고 우주를 재창조할 생각을 하게 되죠. 일렉트로닉 건틀렛을 빼앗은 타노스는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죠. 아이언맨의 희생으로 타노스는 패배합니다. 엔드게임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승리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개봉하기 한참 전부터 스토리 추측에 대해 난무했고 그중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엔딩은 앤트맨이 타노스 엉덩이로 들어가 크게 아무튼 겉만 살펴본다면 닥터가 본 한 가지 수는 아이언맨의 희생을 통해 타노스에게 승리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깊게 생각해본다면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는 확고한 신념과 목적을 가진 빌런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피니티 스톤을 모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신을 필연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정말로 필연적인 존재라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막을 수 없다면 존재 의미를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등장한 과거의 타노스는 미래를 목격함으로써 확고한 신념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념과 목적은 바뀌게 되죠. 우주의 균형보다는 우주의 재창조를 위해 스냅을 튕깁니다. 우주의 균형을 이루고 사망하는 타노스와는 달리 우주를 재창조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과거의 타노스를 보았을 때 신념과 목적이 바뀐 타노스는 더 이상 필연적인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한 가지 수는 존재 의미가 달라진 타노스에 아이언맨의 희생까지 합쳐지면서 승리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스티브와 토니는 항상 서로 다른 신념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말다툼을 벌였죠. 그러나 스티브와 토니가 서로에게 한 말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고 I've seen the footage. The only thing you really fight for is yourself. You're not the guy to make the sacrifice play. The simple life. You get there one day. I don't know. Family, stability. Guy who wanted all that went in the ice 75 years ago. I think someone else came out. 그 영향은 엔드게임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엔드게임이 남긴 여운이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영혼과 인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이례적이었기 때문인데요. 한 가정의 아빠가 된 토니, 과거에서 50대인 자신과 50대인 아버지와의 만남, 닥터 스트레인지의 복잡 미묘한 표정과 한 가지 수, 드디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자식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데이를 위해 살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바람처럼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I am 아이언맨을 외칩니다. I am Iron Man.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토니가 데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데이를 위해 살아온 스티브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다 돌아옵니다.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 되고 캡틴 아메리카는 스티브 로저스가 된 거죠. 그들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닮아가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영웅이기에 그리고 인간이기에 페퍼가 토니에게 이젠 쉬어도 된다는 말과 모건이 치즈버거를 먹고 싶다는 말 그리고 스티브가 패기와 눈을 감고 춤추고 있는 장면은 아직도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네요.
그동안 마블 영화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 어쩌면 그 이상의 영화. 여러분은 엔드게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Did it work? I think it might have. How do you know? Because the bulk beams are closing the Tesseract. 여러분의 구독이 제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감사합니다.